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 GLS 580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야, 8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8기통 가솔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공조기를 이게 1단, 송풍 단계를 1단만 켜도 이 공조기 소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컵홀더에 물이랑 이런 얇은 콜라 캔, 음악은 끄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이 무선 충전에 넣는데 이게 넣고 빼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하고, 차 키가 이게 보통 요 테두리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무광이 아니라 유광이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무광으로 나왔습니다. 21년식부터는 크롬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공조기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기본적으로 방음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드라이브, 후진, 다시 드라이브, 아주 훌륭합니다. 진동이 전혀 없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갈 때 요 느낌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달릴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미국 차 같은 느낌? 우웅 하는 게 앞에가 막 이렇게 들리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남다른 느낌을 갖고 있고, 제가 GLS가 워낙 오래 기다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MW X7이 이제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X7이랑 GLS와의 느낌 차이, 그리고 GL2하고 GLS와의 느낌 차이, 그리고 지금 현재 S클래스 세단을 타고 계시는 분께서 이 GLS를 타고 만족할 수 있을까, 뭐 요런 정도 내용으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 외에도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면이 안 좋은 길인데, 오늘은 지금 이게 신차입니다. 11월 말에 출고를 해가지고 12월 말 23일입니다. 23일이 돼서야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세워만 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앞전에 GLB를 출고를 했습니다. 컴팩트카죠. GLB를 출고를 해서 그 느낌을 야간 주행 리뷰로 전달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행 리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저희 거 1년 전에 올라간 BMW X7 리뷰를 혹시나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한 번 올라간 내용이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GLS 580을 출고를 하고 나서 한 달 내도록 BMW X7 제가 갖고 있는 차량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X7을 한 달 내도록 타고 다녔으니까 바로 그 직전 느낌 차이를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이렇게 가속 페달 밟을 때 이 8기통 소리가 정말 좋아요. 이게 멀티빔 헤드라이트 켜졌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고, 이게 뭐 AMG나 이런 모델이 아니고 그냥 컴포트 SUV인데도 이런 정도 사운드가 나오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 기능이 MBUX에서 이렇게 넘깁니다. 넘겨서 보면 웰빙이라고 있어요. 웰빙에 들어가면 마사지 시트가 됩니다. 마사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고속도로를 일단 먼저 타겠습니다. 길들이기 모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처음 느낌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시트 컴포트나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설정에 들어가면 보조장치, 뭐 차량, 이런 식으로 사용할 만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량에 들어가면 시트 설정 자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장을 선택을 하면 이 체형을 맞춰주는데,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고, 자,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차가 관광미러가 빠졌습니다. 운전석 관광미러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진입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자, 반자율 주행을 켰습니다.
속도를 꽤나 빠르게 올려주네요. 반자율 주행을 켰는데 자, 여기서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고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게는 준비해 놓습니다. 자, 마사지가 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BMW X7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웨이브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았었구나. 자, 핸들 잡아라 이렇게 HUD에 크게 경고등까지 울려주네요. 다시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꽤 많고요. 정보에 들어가면 반자율 주행하는 거 화면으로 같이 보이는 거니까 자, 차량 가속을 어느 정도 했냐 뭐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서스펜션 높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 화면을 띄워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에 올라오니까 조금 이 썬루프를 닫아버리겠습니다. 리뷰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기본 소음으로 봤을 때 BMW X7과 꽤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차량은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중 접합 유리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들려지는 기본 소음이 X7보다는 크고, 지금 이 시멘트길 같은 노면 소음, 이 규정 속도 내에서 이 정도 들린다고 하면 마사지 엉덩이까지 장난 아니네. 되게 좋네. 이 정도로 들린다고 하면 그래도 소음은 조용한 편이나 조금은 아쉽다. 뭔가 이 벤츠 사람들이 마이바흐를 팔기 위해서 좀 조율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들고 귀가 살짝 먹먹하네요. 갇힌 길 가니까. 이 차량을 타고 터널을 한번 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선 변경을 하고 핸들을 놔볼까요? 반자율 주행이 켜져 있는데 굉장히 잘 잡네요. 자, 그리고 GLS의 느낌, 지금 보면 이렇게 막 차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BMW X7이 GLS 580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단단한 편이고 GL2450이 GLS 580보다 무릅니다. 서스펜션이 약간 물침대 같은 느낌이 나고 GLS는 그거보다 묵직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X7의 서스펜션 느낌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금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약간 이렇게 잔진동이 있는 이런 길에서 탈 때는 뭔가 GLS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승차감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GLS가 X7보다 좋은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BMW X7에는 기본적으로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GLS 580은 일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두 차종 모두 썸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기온이 올라왔을 때 촬영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감안을 하면 BMW X7이랑 GLS랑 승차감이 거의 똑같은데 럼플렛 타이어와 럼플렛이 아닌 타이어 기준으로, 이게 어차피 우리 소비자는 타보고 그 느낌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GLS 580이 승차감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느껴지게 될 거고요. 서스펜션을 낮춰보겠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맞춰놓으면 한 단계 낮추는데요. 터널 구간에서 좀 가속을 해볼게요. 약간 실내 압력이 있네요. 이게 지금 실내 압력이 살짝 생기기는 하는데 속도를 올렸을 때 그 기본적으로 이 차체의 느낌을 보면 이 차량이 무게가 2.6톤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을 한 달 정도 세워놨어요. 그냥 똑같은 자리에 한 달을 세워놓다 보니까 타이어가 럼플렛 타이어도 아니니까 이게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을 두 번째 차량이나 세 번째 차량으로 GLS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뒤로 한번 굴려주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메인 차량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골 때리는 게 서스펜션을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올릴 때나 낮출 때를 보면 서스펜션 느낌이 뭔가 벤츠 GLS가 사이드미러 진짜 적응 안 된다. BMW X7을 막 겨냥해갖고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벤츠만의 서스펜션 느낌이 난다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쫓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해요. 지금 서스펜션 하나 낮췄을 때는.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만 들어간 게 아니라 뒷좌석에도 마사지 시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좌석과 뒷좌석 요 공간으로 봤을 때는 앞 뒷좌석 모두 BMW X7이랑 비교를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3열 좌석은 BMW X7이 더 괜찮아요. 근데 트렁크가 이 X7하고 GLS가 한 7cm 정도 길이 차이가 나는데 트렁크가 한 10cm 가까이 좀 GLS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승객석에 있어서는 BMW X7이랑 GLS랑 차이가 없는데 이 다리를 쩍 벌렸을 때는 X7이 더 편하고 앞뒤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시보드가 BMW X7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정도 커브에서 이런 덩치의 차량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GLS 580 같은 경우가 GLS 400D도 마찬가지지만 시승차가 없습니다. 시승차가 없다 보니까 GL2를 시승을 하면서 대략 GLS는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뭐 카페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사각지대 큰일 날 뻔했네. 또 1차선이 안 보여서 검색을 해보니까 멀미가 났다, 뭐 토했다 이런 글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느낌은 글쎄요, S클래스 세단을 타시던 분이 GLS 580을 탄다고 해도 멀미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히 멀미가 날 것 같진 않고 BMW X7과 GLS 580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멀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X7이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벤츠 S클래스를 타시는 분께서 GLS로 갈아타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승차감 부분에서는 분명히 S클래스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단이니까. 그런데 SUV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보면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는다. GL2를 혹시나 타고 역시 SUV는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GLS를 탔을 때는 그 부분이 오히려 반대가 될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서스펜션을 기본 서스펜션 높이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멀미가 나는지를 한번 보면, 자, 차선을 지금 차들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세게 이렇게 바꿨을 때도 막 금방 돌아오는 편이에요. 서스펜션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비 부분에서 보면 공회전 해놓은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평균 연비가, 여기 지금 썬루프가 닫혀 있는데도 이게 루프 쪽에서도 소음이 좀 나는구나. 귀가 먹먹한 건 있고, 연비 부분은 지금 5.3km 찍혀 있는데요. 리셋을 해볼게요. 리셋을 하고 이 구간부터 연비를 체크를 해서 제가 촬영이 끝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야간 주행 리뷰이지만 이 차량은 시승차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코스까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들이기 모드이지만, 자, 길들이기 모드에서 이 기어비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BMW X7 제가 갖고 있는 건 30D 디젤 모델입니다. 근데 그 차량을 제가 극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어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1단과 2단에서 그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인데요. 이 GLS 580은 뭔가 좀 스포츠 모드를 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동을 걸었을 때 하고 왕왕 할 때는 8기통이 이런 느낌이구나, 굉장히 좋네, 뭐 이거를 일반인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 그냥 주행을 할 때는 뭔가 솔직히 그냥 6기통 가솔린 같아요. 8기통 느낌이 날 때는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8기통 느낌이 나는데 차는 막상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포트와 스포츠를 굉장히 구분을 해놨는지, 아니면은 얘네 기본 세팅이 이렇고 63 AMG나 마이바흐를 좀 팔아먹기 위한 그런 전략인지는 본격적인 시승기 리뷰, 길들이기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고RPM을 썼을 때 그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서스펜션 높이가 기본인 상태에서 서스펜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가 되는 길에서는 나의 시야가 높을 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GLS 580의 기본 시야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를 타시던 분께서 탔을 때 딱 괜찮아야 할 것 같아요. X7은 차 앞에를 좀 이렇게 수그려 놨어요. 공기저항 개수 때문에
본넷 부분이 GLS가 더 높고 승차했을 때의 높이도 GLS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높이에 대해서는 레인지로버가 이 차량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이 차량의 서스펜션 플러스 1을 했을 때가 레인지로버의 높이고 마이너스 1을 했을 때가 X7의 기본 높이,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서스펜션을 플러스 2로 놨을 때 그때가 이제 지바겐이랑 높이가 비슷한 수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GL2하고 GLS하고 높이 차이를 봤을 때는 얘가 뭔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나요. 기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1단을 놓고 출발할 때랑 2단을 놓고 출발할 때,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3단 이렇게 변속될 때 보면 뭔가 8기통 가솔린 엔진이니까 1단에서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1단에서 뭐 한 40km까지 쭉 미국 차처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웅 해서 이제 저단에서 기어를 좀 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차량은 그게 아니에요. RPM을 제가 2000, 3000까지도 올려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3단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괜찮네. 3단은 괜찮은데 1, 2단에서 기어비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쿠 방지턱. 네, 그리고 이 길들이기 모드, 이게 뭐 RPM을 2000을 넘지 말아라, 이게 진짜 막 한 10년 20년째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인데요. 아니, RPM을 2000을 넘지 말아라는 5단 기어나 진짜 많아봐야 6단 기어 시절일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나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길들이기 모드에서 한 18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RPM을 지금 이 차량은 6000rpm까지 있거든요. 6000rpm이면 그냥 4000rpm까지는 올리셔도 돼요. 급가속을 안 한다고 하면. 근데 좀 그게 나는 좀 깨림직하다 그러면 절반 정도, 3000rpm까지만 올리시면 되는데 180km에서 3000rpm이 안 될걸요? 그래서 이제 길들이기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제가 방지턱을 넘으면서 1단에서 2단을 1500rpm에서 2000rpm 사이로 변속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웅 이런 식으로 2단을 굉장히 적게 쓰는 그런 부분인데 2단을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자, S클래스를 타시던 분이 GLS는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GLS를 타다가 다시 S클래스를 타는 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일단 벤츠답지 않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 마사지 시트라던가 엔진 사운드라던가 기본적인 승차감이라던가 S클래스랑 비교를 해도 이 차량이 막 엄청 뒤처지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BMW X7을 타시던 분이 GLS를 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 불편한 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BMW X7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워낙에 좋고 이 거리, 그리고 이런 조작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 차량보다 훨씬 편해요.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광각미러가 아니라는 점, 저는 이거를 싸제는 각이 너무 광각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GLS에다가 GLB의 사이드미러를 꽂아놓은 것 같이 화각이 너무 넓어버리거든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서비스 센터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갖고 부품 번호를 찾아서 주문을 했는데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68만 900원. 우와,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28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부분, 스타트 버튼이 막 요 밑에 있고 막 이런 사용하면서 사사로운 부분들 때문에 X7을 타다 GLS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자동차의 기본기나 뭐 이런 소리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거에서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데 나머지 사용자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벤츠 브랜드의 고평가로 벤츠 참 좋네, 차 잘 나왔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혼자 타기엔 좀 굳이 이걸 옆으로 왜 바꿨지, 이런 느낌 나실 거고. 자, GLS를 타시던 분이 X7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를 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시리즈와 S클래스를 놨을 때는 S클래스를 타시던 분이 7시리즈로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은데 GLS를 타시던 분이 BMW X7으로 가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X7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X7이랑 GLS를 둘 다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이걸 선택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옵션이 좋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떠나서 성향과 취향 차이니까 그걸 떠나서 3열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트 포지션과 시트의 사용량 여기에 따라서 GLS냐 아니면 X7이냐 이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자, BMW X7은 3열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고요. GLS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커브 도는 거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잘 돌죠. GLS 우리 리뷰 올라간 거 GLE 리뷰 올라간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GLS랑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서스가 낮은 서스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서스펜션이에요 지금. 자, 근데 이 GLS 3열이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3열을 사용하는 빈도가 1년에 4번 이상 쓴다. 그 4번도 짜증나거든요. 이 차는 4번 이상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X7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2열 좌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BMW X7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M 스포츠 패키지로 선택을 하시거든요.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캡틴 시트가 기본입니다. 6인승이 기본인데, 자, 뒷좌석에 6인승이 편하겠다. 그럼 X7, 5인승, 7인승 이렇게 가는 시트가 편하겠다 그러면 GLS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사기인 게 X7의 M50i는 6인승만 나옵니다. 그런데 40i나 40D 같은 경우에는 6인승, 7인승 퓨어 디자인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이 커브길을 돌 때 제가 깜빡이 왜 켰지? 뭐 이 정도, 지금 날씨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합니다. 서스펜션 낮춰볼게요. 낮춰서 내려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자, 서스펜션 마이너스 1 나왔죠? 마이너스 1에서는 확실히 훨씬 잘 도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야, 요새 SUV 정말 잘 만드네. 거의 이거 BMW X7이랑 똑같은데요, 거의? 아니, 컴포트의 벤츠가 그러면 안 되지. 자, 제동 여기 길이 엄청 들어가갖고 제동을 한번 해봤는데 브레이크가 X7보다 조금 덜 드네요. 요거는 그런 부분, 요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고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 X7과 GLS는 항상 언제든지 결정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X5하고 GL2를 고민하는 거는 뒷좌석 공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GLS와 X7을 고민을 할 때는 뒷좌석이나 앞좌석을 봤을 때 오히려 X7이 더 유리하거든요. 앞좌석, 뒷좌석은. 3열도 X7이 유리한데 트렁크는 GLS가 더 넓고, 뭐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에 그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GL이랑 GLS랑 인테리어 똑같이 생겼고, X5랑 X7이랑 인테리어 똑같이 생겼고, 옵션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X7의 M50i랑 GLS 580을 비교했을 때는 M50i가 훨씬 빠르고 뭐 이런 스펙이 되게 좋은데 GLS 580은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 40i는 GLS에 450이 안 나오니까 뭐 선택이 없고 그게 끝판이고, 400D와 40D를 비교를 해보면 X7 40D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 GLS 400D는 그냥 디젤 엔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개개인이 결정장애로 좀 머리를 좀 많이 머리 아프다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전면 유리가 35%인데 이게 염화칼슘 때문에 길이 되게 새까맣니다. 새까만 걸 기준으로 해도 똑같은 틴팅, 아니 X7께 더 낮은 거구나. 그걸 감안했을 때 헤드라이트는 X7이 훨씬 밝네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 사사로운 비교 부분,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일단 GLS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멀미 안 한다. 멀미 안 하고 럼플렛 타이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X7과 혹시나 시승차를 비교할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보시면 럼플렛 타이어는 공기압에 따라서 이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을 때는 겨울철이 되면 GLS가 더 좋다 그럴 거고, 여름철이 되면 뭐 X7이 더 좋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메스터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마사지 시트가 꺼졌나 보네요.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꺼지는 것 같네. 다시 켜고 정보창 띄우고 전체 화면으로. 좀 화면이 큼직큼직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핸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미국 차 느낌. 역시 8기통 장난 아니네요. 자, 그리고
오차가 없습니다. 로터리를 자, 서스펜션 마이너스 1입니다. 길이 미끄러우니까 너무 세게 말고 이런 식으로 차 뒤뚱거리는 거 그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MBUX가 달려넣는 벤츠 터치 다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춥다. 온도를 21.5도로 높입니다. 좋죠.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핸들 열선 켜줘. 스티어링 휠 히터가 작동 중입니다. 이런 식의 보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지금 정차했을 때 스탑앤고가 꺼졌을 때 그리고 켜질 때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켜질 때 특히 아주 훌륭하고 스티어링 휠은 X7이랑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무거운 그런 느낌인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좀 많이 비슷해요. 누가 따라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랑 옵션 차이 뭐 이런 거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차량의 길들이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시승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